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왜 이제 그 이메일 그 질문 답변하는 거 그거하고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방송하는 내용을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해드렸던 얘기가 연령대별로 어떤 예, 관리 시설물을 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설물을 가면 괜찮은지, 좀 공략이 좀 더 수월한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관리시설물의 특징, 종류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제 60대, 50대, 40대, 30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쭉쭉 해드렸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저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그거 바로 연결되니까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제 연령별로 이제 이력서를 쓸 때, 시설 관리 쪽에다가 이력서를 쓸 때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어떤 분들이 가끔 이제 그거 하세요. 그 이력서를 쓰시고 여러 군데 넣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상하다. 그 정도면 조건을 들어보면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력서 저한테 한번 보내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봐드린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 많이 보여서 제가 좀 이렇게 교정을 해드리고 좀 해드렸어요. 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력서 때 이런 걸 어필해 보세요라는 거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만 쓰면 다 연락 오냐 그러진 않아요. 저도 한 군데 이제 취업할 때, 시설관리 쪽 취업할 때 10개씩 3번 씁니다. 그러니까 총 30번을 보내요. 이력서 30군데 보내면 30군데를 보내면 한 5군데 정도가 연락이 와요. 면접 보자고. 5에서 5, 6 정도. 면접을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2군데 정도가 합격하는 경우, 3군데까지 합격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2군데 정도는 합격이 돼요. 그 중에 제가 선택해서 가면 돼요. 한 군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한 군데가 먼저 딱 되면은 그냥 다른 데 안 받아버리고 그냥 면접 안 보고 그냥 바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보통 가는데 연락 한 군데도 안 와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이런 시간 좀 마련을 해봤어요. 자, 먼저 우리 이 채널의 모토에 맞게 60대 분들, 60대 분들 퇴직하신 분들, 요 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60대로 퇴직하신 분들은요, 경력이 오래됐어요. 자, 시설관리 경력은 아니지만 다른 경력들이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설관리에서 공고를 낼 때 유관 경력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한 적은 없지만 시설 관리와 유사한 정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쪽에 있었던 경력도 많이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60대 때 퇴직했다 그러면 그동안 한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마 여기 시설 관리에 관한 걸 제가 쭉 말씀드린 저희 채널 다 보셨거나 아니면 전자책 해가지고 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런 부분이 내가 했던 거랑 좀 겹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력서에 그 경력 쓰잖아요. 이력서에. 이거는 이제 60대만이 아니라 50대, 40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력서에 경력을 쓸 때 예를 들어서 경력에 딱 쓰는데 이 경력에다가 XX 뭐 회사, 주식회사를 쓸게요. 주식회사 거기에 뭐 영업부 이렇게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간략하게라도 자기가 했던 업무 있죠. 업무 중에 가장 주요 업무. 예, 주요 업무 같이 써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주요 업무를 쭉 해가지고 자세하게 써주는 건 더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도 한 번쯤 써주셔야 이력서 보고 나서 자기소개서까지 한번 들춰보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기왕이면 영업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유관 경력이라고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전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령 영업에 있다 하더라도 뭐 기술 영업 또는 AS 뭐 이렇게 이런 걸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써주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기술 쪽이 좀 기술력이 조금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결해서 이제 자기소개서에다가 저는 어느 회사에 무슨 부에서 있었는데 이 부서에서 제가 주로 했던 일은 이러이러한 거였습니다. 이거 기술에 관련된 거여야 돼요. 예, 기술 관련된 거였어. 그래서 아마 전자책 보시면 뭐뭐 하는지 알잖아요. 예, 그런 거 하면서 기술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때 가장 좋은 건요.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결한 일 있죠. 해결해서 잘 됐던 일. 예, 요 일을 스토리로 써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써요. 저도 이제 이 시설 관리 경력이 좀 있으니까 어, 이전번에 그 CCTV 쪽에서 영상 요청이 들어왔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주차 차량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기스 났다고 해야 되나? 일단 차량 그 손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줘가지고 요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뭐 도와줬는데 이러고 나서 이분이 감사해서 뭐를 해줬다 뭐 이런 식의 내용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배관용 배관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터졌는데 이 터진 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고쳐가지고 여기에 전체를 어떤 손실을 막았다. 네. 여러분들 그건 좋은 건 많아요. 근데 이제 관리소는 어떤 시설 관리 같은 곳은 어떤 뭔가를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손실을 막는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어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경력이 아까 없으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서 혁신적인 뭐 개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서 회사에다가 많은 이익을 가져다든지 이런 게 어필이 되지만 거기서는 이런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자신의 그 정확하게 보는 판단력 뭐 그리고 관찰력 이런 것들을 갖다 어필을 하는 게 관리소에서는 더 많이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자기소개서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유관 경력을 같이 겸해 가지고 써주면 되는데 기술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지 저는 무슨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러고 딱 써버리면 그 사람들 그 부서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서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 일을 잘하겠구나라는 연관성도 지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뭔가 하나 저기만 해주시고 자소서에 그거를 자세히 기술해 주는 거 이게 연결해 가지고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력서에 이게 없으면 그냥 무슨 회사 무슨 부 이렇게만 써버리면 자소서에 있지 않고 버려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기소개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한번 눈길을 주는 것 그게 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 계세요. 나 계속 공무원으로만 있었는데 공무원 싫어한다면서요. 예, 쭉 그래도 쓰세요. 하지만 공무원에서 쓰실 때 공무원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옮기치잖아요, 계속. 좀 이렇게 출장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예, 계속 타 부서를 이제 옮기시고 할 건데
이 옮기시는 도중에 내가 어떤 부서에서 또 무슨 일을 했는데 그거를 다 예, 관리 쪽에 관련된 곳으로 쓰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 만들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여러분들 취업에 관련된 게 쉬운 게 없어요. 취업해서 내가 거기서 돈을 받을 건데 그게 쉽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거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복사. 30군데다 하나 만들어 놓고 복사하는 건 쉽잖아요. 30군데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다 보면 분명히 한번 좋은 결과가 납니다. 자, 50대는 그러면 50대는 어떨까요? 50대도 비슷해요. 50대도 그동안 한 게 있잖아요. 예. 50대도 그동안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한 걸 갖고 최대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해왔던 그 경험이 너희 시설 관리에 이런 도움을 줄 거야 라는 식으로 어필을 해주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경력 사항들은 얼마 동안에 어떤 회사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도는 기술을 해주는 게 좋아요. 꼭 이력서에 그걸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다가 그걸 자세하게 어떻게 내가 해왔는지 그거를 스토리 하나로 줄줄이 이런 거 잘 해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내가 어떻게 처리했더니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가 돌아왔습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써주시면 좋습니다. 40대는요 40대가 사실 제일 애매하거든요. 뭘 한 것도 애매하고 그것도 이쪽 넘어가기도 애매하고 30대 20대는 아직 시작 전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40대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여기도 어필은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아까 말씀대로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자소서에다가 많이 써주는 게 좋고 40대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자영업 하신 분들. 자영업 하신 분들 이렇게 많으실 텐데 자영업을 보통 폐업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폐업하면 그거 확인 못 하죠. 확인 못 해요. 그렇다고 자영업을 했던 사람이 4대 보험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 생각해 보세요. 자영업을 했어도 직원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직원이 1명 이상으로 있었을 경우, 이게 상근직이죠. 2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게 4대 보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으로 계셨다 하더라도 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있죠. 그걸 떼보세요. 거기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넣어서 들어가 있었으면 나와요. 무슨 업종이 나와요. 업종이나 이름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최소한 회사 이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니까 업종까지는 모르겠네요.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 때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건강보험 자격증 확인서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하세요. 안 나오죠. 만약에 안 나오면 이때 자영업을 하면서 자기가 했던 거를 역시 마찬가지 시설 쪽에 가까운 걸로 인테리어 약간 뻥이죠 이거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사실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계속 취업 못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어느 정도 그거는 해서 여러분들을 취업해서 어쨌든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해드리는 게 사실 우리 채널이다 보니까 약간 제가 오버합니다. 자, 인테리어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전기 쪽. 내가 전기 자신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나 전기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데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자영업인데 이런 거 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영업인데 조금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다른 자영업인데 여기서 사람 일일이 부르기가 힘들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하게 됐고 직접 수리하고 손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배우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가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 20군데 넘게 썼는데도 한 군데도 연락 안 온다고 해서 그분 이력서 달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력서랑 이런 걸 쓰시면 아마 분명히
분명히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이 올 거예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면접을 갔을 때 뭘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나는 면접을 봐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락이 왔을 때 먼저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이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넣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장문의 질문은 다 좀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장문 써주시면 제가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걸로 부탁드립니다. ksjun 3610이고요. 네이버닷컴입니다. 이거 모든 영상마다 거의 맨 뒤에 해드리니까 혹여 제가 가끔 깜빡 잊고 뭐 숫자를 안 쓰고 했다든지 이러면은 다른 영상 참고해서 보내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자책 제가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요. 5,000원이에요. 커피 한 잔 값이니까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분명 도움 되실 거고, 이런 곳이 있구나 분명히 감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못 해요. 그러니까 혹시 보내고 나서 만약 저기 하면 유튜브에 댓글로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금방 알아요. 댓글은 이게 알림이 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신청만 딱 해놓으면 제가 일일이 들어갔을 때 봐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 그걸 못 봐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밀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그 명절 때 많이 그랬어요. 이번 명절 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유튜브로 댓글로 저 전자책 신청했어요 하시면 제가 가가지고 보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설 관리 가는 거 2편만 보시면 돼요. 시설 관리 가는 거는. 그래서 2편 보시고 시설 관리에서 감 잡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다시 재취업해서 근로소득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좋은 답변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